자, 볼게요. 자, 그만 떠들고. 자, 오늘 배울 거는 풀룸 구조론 그래가지고, 통합과학에서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처음 나오는 거니까 잘 보도록 합시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예고하고서 끝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배운 거는 판 구조론에 대해서 배운 거고, 이제 앞으로 배울 거는 풀룸 구조론. 그럼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잘 보세요. 지구가 있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요 겉부분, 땅덩어리가 이렇게 두꺼운 판같이 돼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판 구조로는 지구 겉껍데기가 판 모양으로 돼 있어서 이 판이 이렇게 멀어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돼?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전에 배웠듯이 이렇게 멀어지는 이런 경계가 무슨 형 경계? 발산형. 발산형. 그리고 멀어지는 대표적인 이 지형이 해령.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가까워지는 이런 경계가 수렴형이고, 대표적인 지형이 해구.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판 구조로는 지구 겉껍데기 판이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하는 거를, 네? 수평으로 이동하는 거를 설명한 이론이 판 구조론이야. 수평으로 이동하는 거를 설명한 거. 그리고 판 구조론에 따르면 지진이나 화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지각 변동이라고 하거든. 지각이 변동이 된다. 그럼 지진이나 화산들은 판의 중앙에서 일어나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요. 중앙, 경계 중에 경계. 경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맞니? 요런 데서 벌어지면 요런 데서 지진 화산, 부딪히면 요런 데서 지진 화산 이렇게 일어나잖아. 맞니? 그래서 지각 변동은 어디에서 발생을 한다? 판의 경계 부분에서 발생을 한다. 이런 게 이제 핵심적인 판 구조론의 이론이야. 네? 그리고 오늘 배울 풀룸 구조론은 뭐냐면, 지구 안쪽으로 가면 이렇게 핵이 있어요. 핵이 있고, 이제 여기 뭐가 있어? 멘틀이 있고. 근데 멘틀 부분이 열을 받으면, 가열되면 어떻게 되지? 가열되면 올라가죠? 떠오르죠? 떠올라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승하는 부분은 이제 뜨겁게 가열된 부분. 그러면 겉에 가서 식으면 어떻게 되지? 증발. 식으면은 가라앉죠. 뭔 증발이야. 너는 아무거나 생각나는데도 대답하지 말고 좀. 인테리어스 쌤. 아, 태인이가 있냐? 아니 왜 저한테만 그래요 쌤? 태인이가 그랬어? 네. 아니, 저 바보 진짜. 아유, 얼굴 빨개지는 거 봐. 자, 장난 그만 치고 있어. 이게 가라앉는 부분이 있어요. 가라앉는 부분은 겉에 가서 식은 냉각된 멘틀이 무거워져서 가라앉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멘틀 부분에서 떠오르거나 또는 가라앉는, 그러니까 수직으로 이동하는 거를 설명한 이론이 풀룸 구조론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멘틀이 떠오르거나 또는 가라앉거나, 그러니까 지하 속의 멘틀의 움직임이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를 설명한 게 풀룸 구조론이라고. 네? 겉에 부분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하는 거를 설명한 건 뭐라고? 판 구조론. 네? 멘틀에서 수직으로 이동하는 걸 설명한 이론이 풀룸 구조론. 그럼 풀룸 구조론에 따르면은 판에
중앙부에서도 지각 변동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지각 변동이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지구에 보면은, 우리 지구에 보면은 이렇게 판의 경계에서 주로 지진 화산들이 발생을 하는데, 판의 중앙부에서도 이렇게 지진 화산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조금 있다가 뒤에서 배울 건데, 하와이가 대표적인 곳인데, 하와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 네. 어디 있어? 하와이가 어디 있어? 지금 넌 말을 대답을 안 하는데. 하와이가 너네 태평양 바다 있잖아. 태평양 바다의 거의 중앙 정도에 하와이가 있어요. 하와이가 알다시피 뭐야? 미국. 화산섬이란 말이야, 화산섬. 그래, 미국 땅인데 화산섬이야. 근데 이 하와이가 어디 있냐면은 태평양 바다 중간 정도, 그러니까 태평양 판이 있거든. 요 판의 중앙부 정도 있는데 여기서 화산이 터져서 하와이가 생긴 거야. 옛날부터 계속 여기서 화산이 많이 터졌거든. 그 미래에도 터진대요. 그러면 잘 봐. 판 구조론에 따르면은 이런 지각 변동은 어디에서 발생을 한다? 판 경계. 판의 경계. 근데 이렇게 판의 중앙부 부분에서 지각 변동이 생기는 거는 얘 이론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안 돼요. 응? 근데 근데가 아니고 얘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플룸 구조론입니다. 플룸 구조론에 따르면 지하에 있는 멘틀이 상승 하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상승하다가 주 물질, 큰 물질은 여기서 상승을 하지만 뭐 물질이나 에너지가 여기서 상승하지만 여기서 삐집고 와가지고 이렇게 판의 중심에서도 플룸, 물질이나 에너지가 상승해서 여기서 지각 변동, 화산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한 이론이거든.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니? 대충은 알겠어? 이제 자세하게 할 거야. 그래서 먼저 알아둘 거는 판의 중앙부에서 화산 같은 지각 변동이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얘예요. 네? 얘에 따르면 중앙부에서 화산 터지는 거 설명 못 하잖아. 그치? 됐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자세하게 알아보면은, 여기 그림이 하나 나오죠? 날씨가 아직까지 추운데 이제 좀 따뜻해진다고는 하네요. 이제 금방 또 봄 올 거야. 응? 그랬어 어제? 아니, 너도 알았어. 말도 안 되고 뭐? 네, 알았어. 자, 이 그림을 먼저 보자. 여기 말을 동안. 지하에 보면은 멘틀 부분 있죠. 멘틀 부분. 너네 왜 외핵 내에 핵에 있는 물질이 겉에까지 터져 나오진 않아요. 네. 얘네 핵에 있는 거 터져 나오면 난리 나죠. 없죠. 이게 엄청나게 온도도 높고 밀도도 큰 물질들이라서 얘네가 터져 나오는 게 아니고 멘틀 부분에 있던 물질들이 가열되면은 가벼우니까 뜨죠. 떠서 이렇게 올라오고 아까 얘기했듯이 겉에 가서 식어서 냉각이 되면 이렇게 가라앉죠. 네.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하 멘틀 속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부분이 크게 두 군데가 있대요. 여기하고 대칭적으로. 이 부분이 멘틀이 상승하는
큰 두 개의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 떠오르는 부분, 여기서는 겉에 이렇게 판들이 있을 때 대부분 무슨 형 경계가 형성이 될까? 네? 멘틀이 떠오르니까 발산형이 형성이 되겠죠. 벌어지는. 맞니? 그래서 발산형 경계 부분, 이런 부분이 지하에 있던 멘틀에 있던 물질과 에너지가 상승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떠오르는 이런 물질과 에너지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뜨거운 플룸. 여기 써있죠? 뜨거운 플룸. 뜨거우면 가벼워진다 그랬죠? 밀도가 작아지면서. 그러면서 떠올라요. 그러면 이렇게 가라앉는 부분이 있어요. 가라앉는 부분은 냉각이 돼서 차가워져서 가라앉거든? 그럼 요 가라앉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뭐라 그러냐면 차가운 플룸이라고 해요. 차가운 플룸. 또 요 가라앉는 부분은 판 중에 무슨 형 경계가 형성이 되냐면 수렴형이 형성이 되죠. 수렴형이 이렇게 부딪혀서 가라앉는 부분. 되니 이거지? 자, 이거 말을 동안 잠깐 얘기한 거고, 그럼 정리해 줄게요. 자, 플룸 구조론. 자, 플룸의 일단 뜻은 뭐냐면은 수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을 얘기해요. 어디 부분에 있는? 멘틀 부분에 있는. 멘틀 부분에 있는 물질과 에너지가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이런 흐름을 플룸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다 다시 한 번만 그릴게요. 보세요. 다시 한 번 그릴게요. 자,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판, 그 다음에 안에 이제 멘틀, 그 안에 외행, 내핵, 핵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떠오르는 부분이 있어요. 상승하는 부분. 상승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가열된 데, 냉각된 데. 가열된 데. 가열되면은 밀도가 어떻게 되지? 작아지죠. 밀도가 작아지니까 가벼워서 뜨는 거지, 그치? 네. 그 이렇게 지하에 있던 물질이 또는 에너지가 떠오르는 부분은 무슨 플룸? 응? 뜨거운 플룸이다. 이렇게 이름을 정했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또 가라앉는 부분이 있어. 물질들이 쌓여서 또는 에너지가 쌓여서 가라앉는 부분이 있는데, 가라앉는 부분은 냉각된 부분. 냉각됐다라는 거는 이 물질의 밀도가 커졌다라는 거죠. 차가우니까. 아니, 지금 처음 배우는 내용이라 두세 번씩 얘기하는 거야. 지금 외우라고. 그럼 이렇게 가라앉는 부분은 무슨 플룸? 차가운 플룸. 차가운 플룸.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그러면 뜨거운 플룸은 우리 겉에 우리가 판 부분을 봤을 때 뜨거운 플룸은 올라오니까 보통 판의 무슨 경계 부분이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고 있다? 응? 올라오면 벌어지잖아. 발산형 경계. 그치? 네, 그래서 보통 뜨거운 플룸은 발산형 경계에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럼 차가운 플룸은? 수렴?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판과 판이 부딪혀가지고, 이제 만약에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부딪혔다 그러면 누가 밀도가 더 컸었지? 해양판이 밀도가 컸죠. 그러면 해양판이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섭입해 들어가면서 해양판 쪽에 있는 물질들이 여기에 쌓여요. 근데 해양판 속에 있는 물질들은 또 바다 깊은 곳에 있는 물질들이고, 하다 보면은 차갑겠죠? 그럼 차가운 물질들 또는 차가운 에너지들이 여기 쌓여서 무거워져서 내려가게 돼. 그럼 이게 차가운 플룸.
그러면 차가운 플룸이 내려가면은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은 핵 속까지 들어가진 않아요. 그럼 얘가 내려오면은 핵 주변부까지 이렇게 와요. 그럼 핵 주변부에 와서 이 차가운 플룸이 핵에서 열을 공급받겠죠. 맞니? 네. 핵 뜨겁잖아, 그치? 그 네. 열을 공급받으면 요 플룸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점점 어떻게 돼? 뜨거워지겠죠. 그럼 이 뜨거워진 물질과 에너지가 또 어느 곳에 많이 모였다가 얘가 또 상승하면 요게 뜨거운 플룸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겉에 가서 식으면 또 차가운 플룸이 돼서 가라앉고, 그럼 또 핵에서 열을 받아서 또 뜨거워지면 다시 올라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니네 앞에서 멘틀 대로 배웠잖아. 요 멘틀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차가운 플룸,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고 내려오면서 멘틀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럼 책을 보세요. 플룸, 지갑과 멘틀 체하부 사이에서 요거, 야, 지갑과 멘틀의 체하부, 그러니까 여기, 요 사이에서 네? 기둥 모양으로 하강하거나 상승하는 물질과 에너지의 뭐? 흐름. 응? 그래서 차가운 플룸, 뜨거운 플룸. 됐죠? 응. 그럼 이 플룸 구조론에 따르면은 플룸이 이렇게 상승할 때 대부분은 여기로 상승하지만 이렇게 삐집고 나와서 이런 판의 중심부에서도 조그맣게 상승하는 뜨거운 플룸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게 여기서 삐집고 나와서 여기서 상승하면 여기서 뭐가 생기니? 화산이 생기겠죠. 그러면 판 구조론에서 설명할 수 없는 판의 중앙부에서 생기는 화산도 이 이론으로는 설명이 가능하더라. 이게 결론이죠. 됐니? 자, 그러면 성현아, 많이 졸려? 응? 괜찮아? 물 한 잔 먹고 올래? 괜찮아? 자, 그럼 니네 이 땅 속에 있는 플룸은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은 지금 요 밑에 있는 내용들 선생님이 다 설명한 거야. 설명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맨 밑에 보면 플룸 구조 조사 방법이라고 있어요. 요것도 이제 참고 삼아 좀 알아줍시다. 아니, 참고 삼아서가 아니고 알아둬야죠. 자. 너네 지구의 반지름이 몇 킬로 정도 될까? 6,400. 오, 계속? 옛날에 금방 이찬이가 그래도 많이 알아. 닥치라고? 선생 보고 닥치라고? 와 진짜 뭐야? 윤태인이 방금 잠지식이래요. 아, 잡지식이라고? 이제 태인이가 좀 얘가 들어와서 그런가 그치? 꼬마 또 이게 좀 소리 야, 그래도 잡지식이라도 알고 있는 게 그러니까 어디야? 넌 몰랐잖아. 또 몰랐잖아. 저 형한테 내가 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들. 야, 이 미친 새끼들. 나 진짜 순간 얘기한 줄 알았어. 자, 너가 제일 문제야. 너가 최근 공모지네. 너네 지구 반지름이 6,400km거든? 그 너네 지구 안에 어디가 뜨거운 플룸이 있고 어디가 차가운 플룸이 있는지 직접 파가지고 조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어요. 반지름이 6,400km 정도 되고 굉장히 깊고요. 그리고 니네 저번에도 배웠듯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 뜨거워서 네. 자꾸 높아지죠? 그 다음 밀도도 자꾸 높아지고 압력도 어떻게 돼?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파고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기껏해야 사람이 기계를 이용해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게 100kg도 안 돼요. 네? 100kg가 판의 평균적인 두께죠. 네.
기껏 파야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 6,400kg를 어떻게 파? 그래서 얘를 파가지고 이 안에 뭐가 있나, 어디에 뜨거운 플룸이 있나, 뭐 차가운 플룸이 있나 조사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중학교 때도 잠깐 나오는 지진파 가지고서 조사를 해요. 지진파. 너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잠깐 나올 거야. 너무 오래돼서 니네 까먹어서. 지진파가 뭐예요? 일단 기초 지식. 지진파의 속도 구하는 거. 지진파가 이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흔들리는 파동이죠. 땅에서 얘들아, 만약에 땅에서 요 멘틀 부분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지진 발생된 지점은 뭐라 그러지? 진원. 그래, 진원. 앞에서 배웠지. 그 여기서 지진이 발생하면 여기서 흔들림 파동이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막 퍼져간단 말이야. 응? 근데 땅의 흔들림, 요 파동이 퍼져나갈 때 요거를 지진파라 그러죠. 그래서 지진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너네가 알아둘 거는 P파하고 또 뭐 있어? PS. S파. 그 다음 L파라고도 있어. 근데 P파하고 S파에서 좀 알아둘 거 기초 지식으로 P파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할 수 있는 파동이고 S파는 고체만 통과해요. 그리고 P파하고 S파 중에 누가 앞으로 가는 속도가 빠른 파동이냐면 누가 빠르지? S파. P파가 빠르죠. 얘가 속력이 빠르고 얘가 속력이 느려요. 속력이 느려. P파가 빨라. 자, 그래서 중학교 때 기억이 날려는지 모르겠는데 지구 내부가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 지구 내부가 지각, 그 다음 뭐 있어?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네. 그럼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낸 거야? 땅 속으로 지진파를 쏴가지고 이 지진파의 뭐 속도가 변하는 걸 보고서 땅에 이런 층상 구조, 4개의 구조가 있다는 걸 발견했죠. 만약에 지구 속이 한 가지 물질로 되어 있다라고 그러면은 지진파를 쏘면은 속도가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똑같은 물질이니까. 근데 지진파가 가다가 속도가 갑자기 막 변하는 곳이 생겨. 그러면 속도가 변하면 그 땅속의 물질이 어떻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죠. 다른 물질로 파동이 가니까 속도가 달라. 그래서 지진파의 속도가 변하는 걸로 봐서 지구 내부 구조도 알아냈고, 그러면 이 지진파 속도 변화를 가지고 멘틀에 뭐도 알아낼 수 있냐면 어디에 플룸이 있는지, 플룸 구조도 밝혀낼 수가 있어요. 근데 플룸 중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무슨 플룸? 차가운 불로 뜨거운 불로. 그래. 뭐부터 할까? 차가운 플룸부터 할까? 차가운 플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뜨거운 플룸이 있는데, 요까지만 하고 잠깐 쉽게 봐봐. 좀 집중해봐. 왜 이렇게 좀 졸려 그래. 차가운 플룸하고 뜨거운 플룸이 있는데, 차가운 거는 밀도가 크다 작다. 커요. 아까 처음부터 계속 했잖아. 차가운 거 밀도가 높다. 크다. 그제? 그래서 가라앉는다 그랬잖아. 그제? 그럼 너는 밀도가 크다라는 건 무슨 얘기니? 쉽게 얘기해서 속이 꽉 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겁다라는 거죠. 그러면 차가운 플룸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속이 꽉꽉꽉꽉 차 있어요. 그러면 뜨거운 플룸은 밀도가 어떤 부분이지? 온도가 높아서 밀도가 작은 부분이지? 그러면 뜨거운 플룸이 있는 부분은 속에 물질들이 좀 이렇게 등성등성 있다라는 거죠. 여기가 됐니? 자, 그러면 멘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멘틀 속에 차가운 플룸이 있어요. 그 다음 멘틀 속에 뜨거운 플룸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의 밀도를 보면은
차가운 풀룸의 밀도가 어떻다? 작다. 차가운 풀룸 밀도가 어떻다? 크다. 그래서 멘틀보다 얘가 밀도가 크고 멘틀보다 얘가 밀도가 작어. 에? 그럼 멘틀 속으로 지진파를 쐈어. 응? 그러면 지진파 속도가 측정이 되겠죠. 멘틀을 지나가니까, 그치? 근데 멘틀 속에 가고 있는데 지진파 속도가 변했어. 그럼 멘틀 안에 다른 물질이나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차가운 풀룸을 지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지진파 속도가 빨라질 것 같니, 느려질 것 같니? 빨라져요. 와, 진짜. 순간, 빅토리. 빨라져. 왜 빨라지는지 봐봐. 너네 물리 배우는 사람은 이제 2학기 때 파동 배우죠? 파동에서 가르쳐 줄 건데, 자세하게. 지진파라는 게 뭐냐면, 봐봐. 파동이야. 이렇게 흔들림이 전달되는 거야. 그럼 지진 났을 때 이 지진파 흔들림이 오니까 우리 땅이 막 흔들리는 거잖아. 맞니? 근데 이런 지진파 같은 경우에는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 뭐냐면 매질이라고 그러는데,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 요 파동을 전달시킬 수 있는 물질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얘가 진동했어? 그럼 그 흔들림이 바로 옆에 매질이 또 있죠. 그럼 바로 전달되죠. 요 흔들림이 또 어때? 바로 옆에 또 매질이 있으니까 또 전달이 돼요. 그래서 흔들림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바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요 파동이 흔들림이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어떠냐면 빨라요. 근데 이게 매질, 야, 물질이 듬성듬성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흔들려. 지진파가 와서. 근데 다음 거를 흔들려고 했을 때 거리가 있지. 네. 이 흔들림이 전달될 때 시간이 어떨까? 오래 걸려요. 걸리겠죠. 그치? 그럼 얘는 전달되는 속도가 어떨까? 어떻게 돼? 느려요. 응? 그래서 그냥 외워도 되는데 이해를 하세요. 네? 네. 그러면 멘틀 부분에 지진파를 쐈어. 사람들이 지진파를 약하게 만들어서 비트로 쐈어. 네. 그 멘틀 부분에서 지진파가 가다가 지하 속에 차가운 풀룸을 만나면 지진파 속도가 어떻게 된다? 응? 늦춰진다. 지진파 속도가 빨라진다, 느려진다? 느려진다. 빨라진다. 장난치지 말고. 빨라진다. 차가운 풀룸에서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라는 거죠. 멘틀 부분보다. 그래서 갑자기 멘틀 부분보다 지진파 속도가 빨라지면 그 부분에 차가운 풀룸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멘틀의 속도보다 지진파가 느려졌다 그러면 그 부분에 뭐가 있다? 뜨거운 풀룸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얘기한 거 여기 책에 적혀 있으니까 밑줄 안 찍게 그냥 읽어봐. 네. 나중에 니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뭐 밑줄 다 칠 필요는 없죠. 자, 그래서 밑에 지하에 있던 풀룸들은 이렇게 지진파 속도 변화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그럼 이제 뒷장으로 가면은 잠깐 샷 할 거야. 봐봐. 뒷장으로 가봐. 뭐 있어요, 이게? 자, 뒷장으로 가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하와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하와이는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판에 경계 부분에서 생긴 화산이 아니라 그랬죠. 네. 판의 중앙에서 생기는 화산이야. 하와이가 여기 있어요. 여기. 봐봐. 여기. 이 커다란 게 무슨 판인데, 이거 커다란 게. 태양판 뭐야, 이게. 와, 진짜 태평양판이잖아. 무식하다, 진짜, 이거. 아, 니네 오늘 저기 수업한 거 유튜브에 좀 올려야 되겠다. 얼마나, 응? 니네가 멍청한지 좀. 진짜, 이름 태그해주세요. 그냥 공유. 태양판이 뭐야, 태양판이. 중국인 이름이야, 태양판? 태양판? 너도 마찬가지고. 너도,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나. 야, 사람 머리는 왜 있어? 머리요?
좀 생각해서 말을 하라고 머리가 있잖아. 좀 생각을 해. 자진머리도. 자, 그래서 하와이 섬은 이 화산은 판의 중앙에서 이렇게 화산들이 터지는데 얘는 판 구조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풀른 구조로는 설명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빨간 점들이 있죠. 네. 빨간 점들에서 지금 화산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데 이 빨간 점들을 보면 판의 경계가 아니지. 예? 그럼 이런 부분에서 왜 화산이 터지냐면 뜨거운 풀름이 이렇게 삐집고 들어와서 이제 화산이 터지는 거야. 이런 부분은 뭐라 그러면 열점이라고 해요. 열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열이 나오는 마그마가 나오는 점이다. 예? 근데 물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 판의 경계가 화산이 더 많이 터질까? 이런 열점에서가 화산이 더 많이 터질까? 판의 경계가 더 많이 터지죠. 예? 물론 판의 경계가 더 많이 터지는데 판의 중심에서 터지는 거는 이런 풀름 구조로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에?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보고요. 딱 5분만 쉬었다 할게요. 5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자, 열점에 대해서 좀 볼게요. 1점이. 자, 얘 중요하다. 잘 보세요. 열점은 아까 처음에 멘틀 부분에서 상승하는 풀룸, 그게 무슨 풀룸이라 그랬지? 뜨거운 블루. 뜨거운 풀룸이 네, 블루미. 솟아나온 부분인데 네. 큰 뜨거운 풀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뜨거운 풀룸 큰 부분에서 옆에 조그맣게 이렇게 삐져나오는 네.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핵심적인 단어가 요거예요. 고정된 마그마다. 고정이 뭐야?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겉에 땅이 있어요. 판이 있어요. 판. 판덩어리 판. 근데 하와이 설명할까? 대표적으로 하와이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하와이 여기. 하와이가 무슨 판에 있다고? 태평양판. 태양판이 아니고 생각 나올 뻔했어. 태평양. 태평양 밑에 있는 태평양판 있지? 거기에 요 판의 중앙부 정도에 이렇게 하와이 화산섬이 이렇게 있어요. 하와이 가본 사람 있나? 김성현 괌이구나. 없어? 안 없나? 선생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근데 하와이 섬 여기 밑으로 쭉 가면은 요 멘틀 부분에 지하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굉장히 큰 건 아니고 뜨거운 풀룸에서 조금 삐져나온 거니까 고정되어 있는 이런 마그마 덩어리가 있어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이 마그마 덩어리를 가지고 열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열점이다. 근데 이 마그마가 이제 쌓이다 보면은 뜨거운 풀룸이 자꾸 상승하잖아, 그치? 네. 그럼 물질이 이렇게 여기서 쌓이겠죠? 네. 그럼 쌓이다 보면은 많이 쌓이면 이제 약한 부분을 뚫고서 이렇게 터져 나오겠죠? 네. 그럼 터져 나오면 화산이 되는 거야. 화산이 되는데 이 판이 가만히 움직여 다니는 움직여요. 얘 움직여 다녀 이렇게. 판이 이동을 해. 그럼 지금 여기 하와이 섬이 있어? 그 미래에 태평양판이 움직여가면 하와이 섬이 여기 있던 게 이동. 일로 가버려 일로. 네? 이동. 세월이 많이 지나면 일로 가버려. 근데 이 마그마는 움직인다 고정이 돼 있다. 고정. 고정이 돼 있어. 얘는 여기 있어. 그럼 하와이 섬이 이쪽으로 가버리고 이 마그마가 또 언젠가는 또 터져 나오거든. 네. 그럼 하와이 섬 뒤쪽에 또 화산섬이 또 생기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생겨. 그래서 하와이 근처에 보면은 이런 화산섬이나 해산이 뭐야? 바닷속의 산이죠. 네. 이런 게 여러 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어요. 줄줄이. 그리고 요 밑에 여기가 뭐가 있어? 열점이 있어.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누가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걸까? 1번이요. 1번이야, 1번. 그러니까 여기 태평양 판이야. 예. 응? 여기 열점이 있어, 마그마가. 터져 나왔지? 화산이 됐어. 근데 세월이 지나면 판이 이동하죠, 천천히. 이 화산이 일로 왔어. 근데 열점은 그대로 있어. 그럼 또 터져 나오지. 그럼 원래 있던 화산, 지금 터져 나온 화산.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판이? 이동하지. 그럼 또 터져 나오면 화산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막 이렇게 이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열점에 있는 화산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화산이지. 열점에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 오래된 화산이죠. 이해됐나?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와이가 이 하와이 열도 중에 니는 이렇게 화산섬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이걸 열도라 그래, 열도. 예. 하와이 열도 중에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화산섬이 돼요. 그럼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아까 얘기했듯이 하와이가 이동하고 하와이 뒤편에 또 화산섬이 또 생겨. 됐나요? 네. 그래서 태평양판을 약간 확대해서 보면은 태평양판이 이렇게 있다 그러자. 여기 태평양판이야. 이게 위에서 봤어. 또 여기가 지금 하와이가 있다 그러자. 하와이. 근데 하와이 주변에 화산섬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줄지어서 늘어서 있어. 늘어서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렇게 번호를 매겼다고 하면은 누가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거라고? 1번. 1번. 요 하와이 밑에 땅속을 파고 들어가면 여기가 열점이 있잖아, 그지? 그 1번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이 2번, 3번 순서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7번 하와이가 가장 나중에. 됐어요? 네. 그러면 이 하와이 열도를 보면은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자 이게 뭐해? 하지마. 그러니까 와 이거는 여기 앞에서 안 되는 거. 뭐 알바리야? 영등세. 아 진짜 바보들 진짜. What the hell? 레이토구. 레이나 뭐하니? 응. 야 시끄럽다 시끄나. 이게 반인데. 자, 요 밑에 이제 그림이 조금 나오는데요. 그거보다 많이 땄어. 보세요. 지금 여기 물이 많이 묻어서 이게 잘 안 가르네. 하와이 주변에 이렇게 화산섬들이나 해산들이 쫙 줄지어서 늘어서 있어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태평양판에 만약에 태평양판에 여기가 지금 하와이가 있어. 그럼 하와이 밑에 땅속을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 열점. 고정되어 있는 마그마가 있는 거야. 이제 화산섬에 늘어선 모습을 보면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좀 늘어서 있거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열점에서 하와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얘가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 화산섬이 이렇게 늘어서 있다는 얘기는 이 태평양판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동을 어떻게 했는지 이동한 경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동했을까? 이 커다란 태평양판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근데 다시 한번 번호 매기면은 뭐 이런 순서대로 만들어진 거잖아, 그치? 이런 순서대로, 그치? 그럼 얘가 가장 먼저 생겼어? 그 다음에 얘가 생겼어? 그러면 이 판이 어떻게 움직였다는 얘기야?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지.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 있던데, 봐봐. 이 태평양판이 있어. 야, 1번이 열점에서 터져 나왔어. 근데 지금 대각선으로
화산섬이 늘어서 있지. 네. 1번이 터져 나왔어. 그럼 대각선으로 갔어, 그지? 네. 근데 열점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터져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럼 또 갔어, 대각선으로. 그럼 여기서 터져 나오지. 네. 그럼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이어질 거 아니야. 이해됐냐? 네. 그래서 판은 이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늘어섰지. 그럼 판이 이렇게 이동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지금 현재도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미래에 이제 요 뒤에 화산섬이 또 늘었을 때 모양이 또 뭐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막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이쪽으로 또 판이 이동하고 있다. 이해돼? 네. 그래서 이 열점 하와이 열도를 보면은 태평양판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이동 경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요 태평양판에 이동하고 있는 속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는지. 이제 속도는 어떻게 구해? 이동거리 분의 시간분의 이동거리. 시간분의 거리지. 네. 네. 그러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야. 그럼 일단 요 화산섬에서 요 화산섬까지의 거리 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리 잴 수 있어. 그래서 화산섬 사이의 거리를 재고 분모에 시간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치? 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재서 분자값으로 하고 분모값을 이 화산섬의 암석의 나이를 재는 거야. 얘 나이가 암석의 나이 재는 거는 이제 뒤에서 배워. 상대 연령, 절대 연령 이러면서 배우거든. 그 중에서 절대 연령을 많이 사용하는데 암석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나이를 쟀더니 예를 들어서 이 화산섬의 암석이 10억 년 된 암석들이래.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0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지. 그 다음에 요 2번 화산섬의 나이를 쟀더니 예를 들어서 뭐 8억 년 된 거래. 그러면 얘하고 나이 차이가 몇 억 년? 2억 년이 나죠, 2억 년. 이걸 예를 든 거야. 2억 년이 나지? 네. 그러면 태평양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몇 억 년 걸렸다? 2억 년 걸렸다는 거잖아. 네. 그래서 화산섬의 나이를 재가지고 나이가 시간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 차이 나는 시간, 나이를 재고 화산섬 사이의 거리를 재면 시간분의 거리 하니까 요 태평양판이 이동하는 뭘 계산할 수 있다? 속도를. 네? 네. 자, 그래서 이거 열점 되게 중요하고요. 수능 같은 데도 잘 나오는데 이 열점 하와이 열도를 보고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두시고 그럼 마지막으로 맨 밑에 보시면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 이 오른쪽에 나와 있고 왼쪽에도 정리된 게 있는데 자, 오른쪽 걸로 하자. 요거는 그냥 밑줄 치고 넘어갈게요. 다 설명하고. 자, 봐봐. 뭐 멘틀 대류하고 플룸 구조론 뭐 이런 거 비교해서 뭐 정리해 둔 건데, 너네 멘틀이 움직이죠. 근데 멘틀이 움직인다는 건 지하에 있는 플룸이 어떻다는 거야. 떠오르고 가라앉으면서 대규모로 움직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플룸이 움직이면서 멘틀이 움직이는 거야. 그럼 이렇게 플룸 멘틀이 움직이면은 그 겉에 있는 판이 어떻게 돼? 분리. 움직이게 되죠. 네. 그래서 판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멘틀 대류 플룸의 이동. 네? 네. 이런 거고. 그다음에 해령은 어떻다 그랬지? 해령은 발산형 경계니까 어떻게 돼? 판과 판이 벌어지면서 판이 어떻게 돼? 생성이 되죠. 해구는 어떻게 된다 그랬지? 부딪혀서 하나가 들어가서 판이 소멸하는 거지. 이거 저번 시간에 다 정리했잖아. 예.
그러면 해령에서 판이 생성되고 해구에서 판이 소멸되기까지는 무슨 구조로 설명이 가능하냐면 판 구조. 한구조로. 생기고 없어지고, 응?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하는 거는 판 구조론으로 설명을 하고, 판이 이제 땅속으로 들어갔어. 땅속으로 들어가면 차가운 플룸이 또 가라앉고, 또 가열돼서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고, 이게 지구 내부에서 흘러다니거나 변화가 생기는 거는 뭘로 설명한다? 플룸 구조. 응? 그래서 판 구조로는 겉에서 움직이는 수평 운동을 얘기하는 거고, 판이 들어가서 수직 운동은 플룸 구조론을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플룸 구조론은 판 내부에서 일어나는 대규모의 화산 활동을 설명할 수 있죠. 요거, 아니, 하와이. 하와이는 판의 경계가 아니고 뭐다? 판의 내부에 있죠. 내부에 있는 대규모의 화산을 예를 가지고는 설명이 가능하다. 근데 판 구조로는 얘를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이거 서술형도 잘 나와. 알아두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멘틀의 대비와 풀륨에 따른 뭐 대규모의 운동은, 그러니까 멘틀이 움직인다거나 그러니까 풀륨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열을 받은 부분이 떠오르고 냉각 때문에 가라앉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지구에서 끊임없이 열 대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구 내부에서 끊임없이 열의 에너지가 운반되고 있다. 예?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지금까지 배운 거 정리하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핵심적인 것들 적어줬으니까 잘 알아두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봐봐, 끝내줄게. 봐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 하와이 열도 다시 한번 설명해 놓은 거고, 40쪽 문제 푸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대표 자료 분석 다 배운 거야. 풀어. 그 다음에 내신 만점 문제 풀어오시고. 45초까지 풀면 되죠. 그치? 그럼 어디까지 해야 돼? 45초까지. 45초까지. 예? 네. 45초까지 풀어오시고. 많지 않아요. 금방 풀어요. 문제가 약간씩 어려운 게 있는데.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뭐 할 거냐면 마그마에 대해서 좀 배울 거야. 그래서 간단히 예고하면 마그마도 종류가 있거든요.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이렇게 종류가 있어. 마그마 종류하고 특징점. 그리고 46쪽의 가운데 보면 그래프 하나 있죠. 되게 중요한 그래프거든. 되게 복잡하지? 네, 엄청 복잡해요. 예, 그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 거야. 그래서 마그마가 언제 만들어지는지,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조건 그래프인데 이거 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7쪽에 가면은 발산형 경계, 뭐 수렴형 경계 이런 열점 이런 데서 어떤 마그마들이 생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47쪽 밑에 보면은 마그마가 굳으면은 무슨 암석이라고 그러죠? 화성암이라고 그러죠. 화성암. 응? 그래서 마그마 굳은 화성암에 대해서 종류들, 특징 그런 것들 배우고, 그리고 48쪽에 이 화성암들이 우리나라에 어디에 대표적으로 있는지, 네? 이런 것까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게요. 시간이 남아서 다음 시간 예고를 좀 한 거고, 그래도 조금 시간이 남는데 한 8분 남는데 지금 쉬도록 하죠. 문제를 조금 풀자. 시시간 20분 넘는데. 그래서 숙제 뭐라고? 지금 문제 조금 풀자.